의사가 술에 취해서 수술을 한다. 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3살 나이에 턱을 엉망으로 취중에 봉합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성이 강제로 키스를 할 때 남성이 저항의 수단으로 혀를 깨물어 다치게 했다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삼성가는 왜 또 다시 양육권 분쟁에 휘말린 걸까요? 김재곤의 사사건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복준 중앙경찰학교 교수, 김병준 변호사, 그리고 김재곤 사회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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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기자, 아이고 참 술에 취해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다고요? 애를요? 그러니까 이 사건 한마디로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어떤 그 법리 사이에서 어떤 괴리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의사가 술을 먹고 이제 수술한다라는 건 일단 우리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럼요.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거는 정말 뭔가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맹점은 의사가 그 술 먹고 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정말 좀 약간 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제 황당한 뭔 그런 법이 일이 되는데요. 이긴 그래.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근데 사실 음주운전을 우리가 법으로 이제 금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이라는 행위가 뭐 자신은 물론이고 잘못하면 타인한테 정말 그 물리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고 잘못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규제하는 거잖아요. 네. 같은 차원에서 보자라면 의사도 어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술을 먹고선 그 생명을 다룬다는 거는 정말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상식적으로는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지금 법규가 미비하다 보니까 단순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병원 측에서 그 이제 해임 파면한 조치하는 걸로 이제 매듭이 됐죠. 아니, 김병준 변호사님, 네. 음주 운전은 안 되지만 그러면 음주 수술은 괜찮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니,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아마 법을 만들 때 당연히 의사들은 술을 마시고 진료를 안 한다고 생각을 설마 했었겠죠. 그런 사람이 있으려 했겠죠. 근데 제가 갑자기 좀 생각해 보니까 술을 마시고 뭐 했을 때 처벌받는 게 음주운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방송도 가끔 술 먹고 방송해도 하시는 뭐 처벌한다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 변호사님도 아침 일찍 가시면은 네. 술을 마시고 들어오시는 건 아니고 그 전날 덜 깨서. 덜 깨서 들어오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취해. 예.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술을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의사들도 다음날 수술이 있으면은 그 전날 술이라든지 일찍 이제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원래 음주 진료를 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 원래 당직 의사는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님이 이제 야식 중이라서 후배 보고 이제 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선배한테 내가 이제 술에 취했으니까 나 못 가니까 선배님 빨리 가시라 해야 되는데 좀 의료계 이런 데 보면은 조금 도제직 교육이다 보니까 굉장히 엄한 그 위계 질서 때문에 뭐 후배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분이 굉장히 그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 법규에도 이게 불법이 아닌 게 돼버리니까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후배에서 만약에 지금 그 상황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병원 측 해명은 그 지금 수술을 한 당사자는 저 소위 이제 레지던트, 뭐 전공이라고 하는 1년 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실제 거기서 기관 의사들하고는 갑을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수술 집도한 그 레지던트는 이제 당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잠깐 병원에 들어왔는데 이제 선배 의사가 너무 뭐 바쁘고 뭐 다른 일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자청을 해가지고 수술 도와주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일단 그렇게 해명을 합니다. 근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병원 내 어떤 그 의사들의 어떤 관행 이런 걸 볼 때는 사실은 후배 의사한테 그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암묵적으로 약간 그 뭐 이건 간단한 수술이니까 네가 좀 해라라는 그런 식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사람 생명 다루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럴 때- 그런 분들 의사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러니까 그럴 때 만약에 후배 의사 입장, 그 레지던트 입장에서 선배가 이렇게 지시를 했을 때, 저 술 먹었는데요? 하면 선배 의사가, 야, 의사는 술 먹어도 술 먹고 수술해도 처벌 안 받아. 이거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할 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라도 후배 입장에서 이게 법으로 딱 음주 의료 행위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으면 그 불법인데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불법이나 이런 그 문제를 갖다 방조하는 좀 그런 법규상의 심각한 저 인천 어디 대학병원이에요? 그 이름을 밝혀야지 그 대학병원 그래서 되겠어 그거 가면 되나 그거? 이미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공공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밝혀졌고 저는 이 사건 보면서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일선에서 근무할 때 보면
대체로 사건이 날 때는 늦은 시간대, 새벽 시간대 나거든요. 그렇겠죠, 거기 응급실에서.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요. 의사가 술 먹었다고. 그 얘기 저 많이 들었거든요. 예, 예. 뭐 절대 다수의 의사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아주 극소수죠. 극소수 저 응급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가끔 술을 드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차제에 이번 기회에 아마 말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번에? 그렇죠. 간호사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이 도구를 갖춰갖고 그때 적극적으로 말리게 의무적으로 어떤 제재를 좀 가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다음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김병준 교수님, 그 변호사님, 서울대에 예. 희대의 성희롱 교수님이 요즘 뭐 있으시네요. 이절만 하면은 네.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예. 큰 사고를 빵빵 터뜨려 주셔가지고 진짜. 지금 뭐 화면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네. 보시고 이야기 나누시죠. 예. 서울대학교가 인턴 학생 등 20여 명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K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한국 인권센터가 진행하던 진상조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62살 A모 교수는 여제자들을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포옹하고 강제로 입맞춤 등을 한 것 중 제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36%에 달하는 109건이 교수와 관련된 성희롱이었습니다. 뭐 대학이 성추행 공화국도 아니고 이거 김 변호사님 이거 서울대 교수는 검찰이 구속영장 쳤다면서요? 이거 되게 이례적이라면서요? 성추행 혐의로. 예, 성추행의 경우에는 보통 형량이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구속까지 시킨 거 보니까 네. 좀 재질이 불량하다고 봤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피해자가 뭐 또 22명은 되고 이래 되니까 좀 뭐 구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 기자, 서울대 예. 뒤숭숭할 것 같아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분위기 당연히 안 좋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이례적인데 아마 이거는 어느 정도 일종의 물증이 확보가 됐기 때문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보면은 상당수 피해자들이 그 문자를 보관을 해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그래서 저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부분 다른 학생들도 이제 신고하고 싶거나 또 나중에 신고할 때를 대비해서 문자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이 뭐 나도 마찬가지였고 그 점이 참 놀라웠었고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 학생들이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려왔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가. 예. 근데 그거를 볼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명심하셔야 될 게 요즘 사회는 이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갑을 관계에서 이제 이런 사실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일들이 사실 뭐 과거라고 없겠죠. 과거에 뭐 더 많았겠죠. 근데 예. 지금 최근에 이게 많이 밝혀지는 건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 을들 입장에서 뭔가 항변할 수 있는 근거가 네.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묻힐 게 이제 공론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소위 갑에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 피해자들이 지금 그냥 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면서 이런 증거들을 하나하나 수집하고 있다라는 거를 명심을 하고 그거에 기반해가지고 정말 행동을 처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 그 이분들 머리가 뭐 엄청 좋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대 뭐 그렇죠. 수학 서울대 교수시고, 교수까지 하니까 하시려면. 본인도 이 너무나 노골적인 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뭐 같이 한번 소위 요즘 방식 뭐 표현을 하자면 썸을 탄다라고 할까? 그러니까 간을 보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서 처음에는 단순히 교수가 어떤 호의에 의해서 좀 뭐 밥을 한번 사주는 것처럼 예. 그러면서 접근을 하고 근데 단순히 호의면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럼 아니 저 뭐 이번엔 어디 안 되고 하면 뭐 알았다 이 정도 가야 되는 그게 예. 아니라 그러면은 뭐 거의 뭐 3주 뒤, 4주 뒤까지 스케줄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교묘하구만요. 그다음에 집요하게. 그럼 어떻게든 야. 연락처를 알아내서 뭐 저 네. 연락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더구나 그러다 이제 결국 탈이 난 거는 네. 이번 인턴 이제 처음에 이제 불거져가지고 이제 고소가 된 거죠. 그 인턴으로 일했던 학생인데 예. 이 인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그냥 명시적으로 정말 무릎에 앉혀놓고 어떤 그런 행동까지 들어가면서 아니 자기 딸이면 예, 그렇게 된 하려나 그거 참 교수님들은 왜 이래요, 김 교수님? 이거 교수님도 교수님이네. 제가 판단할 때는 예. 이게 좀 거의 아마 성범죄, 성추행, 성희롱 걸리면 교수님들이 대다수 차지할 겁니다. 3분의 1이래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근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사실 저 뭐 우리도 뭐 석박사 뭐 다 해봤지만 예. 시도 교수한테 덤빌 수 있습니까? 못 덤비죠. 학점 관리하는 아니 얼마나 생사탈권을 주고 어렵게 저 있는데. 논문 쓰고 있는데 아까 지도 그 의사도 정보기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이게 이제 상하관계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요. 아까 뭐 우리 저 김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요즘에 전부 녹음도 하고 다 합니다. 요즘에는 예. 준비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위치가 그러하니까 예. 이게 문제인 겁니다. 상하관계 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비슷한 사건인 것 같은데 김병준 변호사님. 강제 키스를 남자가 할 때랑 여자가 할 때랑 이게 처벌이 좀 다르네요.
그 실제 사건에서는 뭐 결론은 달리 나왔는데 예. 네. 구체적인 사안을 보면은 여자가 이제 키스 당할 때 혀를 깨문 그 사정은 둘이 여자가 있을 남자 때 깨무는 거. 둘이 있을 때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되고 네. 아하. 남자 여자 깨문 거는 대로에서 깨물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남자가 깨물어가지고 이게 단순히 성별의 문제가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네. 상황이 상황이 다른 거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물리적으로 체격이 남자가 또 힘이 더 세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가 강제적으로 뭘 한다 해도 남자가 어떻게 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자보다는. 근데 이번 경우에는 그 여자분이 또 상당한 체격이 또- 덩치였다고 그러던데. 네, 그래서 남자가 굉장히 위협을 느꼈다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이 이제 명시화돼 있고 이제 판결문 같은 걸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이제 정당방위로 봐야 되느냐. 뭐 항상 뭐 얼마 전에도 비슷한 그 사건들이 맞아요. 있었지만, 정당범위의 아무튼 범위. 뭐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핵심은 아무튼 다른 방식으로도 방위가 가능했느냐를 볼 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데려왔고 더구나 지인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여자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자기의 친구인 남성 친구도 있었고. 뭐 그리고 본인이 이제 만취 상태에서 바닥에 들어놓은 상태에서 그 차와 차 사이에 이제 끼어서 넘어져 있으니까 그 여성이 이제 안아주면서 이제 아마 키스를 시도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걸로 볼 때 법원에서는 이거는 굳이 혀를 깨물지 않는 다른 수단으로도 뭐 항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예. 일단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럼 이게 과연 이게 양형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이 형법 258조의 2항에 보면은 이제 불구 또는 이제 불친한 안치 상태에 해당하는지 이걸 한번 따져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혀 앞부분이 거의 2cm 정도 잘려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2cm 면은 봉합을 할 수 없는 뭐 사정이라고 어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지금 발음에 좀 장애가 뭐 있을 그렇겠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그래서 근데요. 이거는 예, 예. 이게 이번 거는 여성이 남성한테 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시는데 요번 남성이 2012년도에 난 거는 이제 의정부에서 났습니다. 예, 예. 제가 그쪽에서 그 당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데 그때는 여성이 남성의 혀를 3분의 1 정도로 잘랐어요. 3분의 지금 1이요? 이번에는 2cm잖아요. 예, 예. 그때는 3분의 1을 잘라가지고 거의 말을 못할 정도의 중상해를 가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 그 정당방위를 인정한 이유는 뭐냐면 예. 이 여성분이 어느 술집에 혼자 술을 마시러 갔다가 네. 택시기사를 만난 겁니다. 네. 택시기사를 만나서 쉬운 한 4살 되신 분인데 예. 만나가지고 또 여성분 집으로 2차 갔어요. 2차. 술을 한 잔 먹으러. 택시기사하고 택시기사하고 그 여자분 가서 참. 한 새벽 한 6시경에 이제 택시기사가 성폭행을 시도를 할 때, 그러니까 둘이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혀를 3분의 1 정도 자른 건데, 그렇다면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뭐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는. 예, 그래서 정당방위로 인정한 거고, 요번 같은 케이스는 성폭행이나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고 또 뭐 충분히 저 남자로서 방어할 수 있었는데도 예.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여자가 키스를 이렇게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한 거를 해야 적절한 한 거예요? 그럴 일이 밀어내야죠. 없나? 아니, 뭐 밀어내거나 단둘이 안 만나면 되죠. 이건 뭐 남녀간의 관계 문제는 아닙니다. 예. 네. 김 변호사님, 지금 이무재 삼성전기 부사장하고 이부진 사장이 지금 이제 친권과 양육권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아마 두 분이 이혼하시면서 예. 그 두 분 사이에 태어나는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하나 있대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이혼하면 애가 어느 한쪽 부모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누가 키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양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자기가 키우겠다. 네. 서로 이제 자기가 키우겠다고 양육권을 주장하니까. 예. 네. 그 결국은 뭐 법원에서 두 사람이 적정하게 합의가 안 된다면은 예. 결국 나중에 이제 뭐 법원에서 판사님이 결정해 줄 수밖에 없죠. 부권이 더 강해요? 모권이 더 강해요? 둘 다 부자인데. 어디가 승산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제처로 보니까 애들이 어리거나 또는 여자애인 경우에는 엄마한테 양육을 많이 갑니다. 그래요? 엄마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례상. 예. 그리고 애들이 컸을 때는 애들 의사가 중요해요. 누구랑 살고 싶냐. 그거 좀 잔인한 방법이죠. 그러네요. 애 불러놓고 엄마하고 살래, 아빠하고 살래.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 뒤에는 재산권 분할이라는 더 큰 그 이슈가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가끔 실제 재판할 때 보면 남자는 뭔가를 덜 주기 위해 가지고 아이를 자기가 키우려고 그래요. 예. 근데 모성애가 더 강하거든요. 그 엄마들은 항상 자기가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여자들이 양보를 많이 하죠. 예. 실제 다른 사건에서 이 아니 사건 근데 김 교수님 지금 이 경우는 엄마가 더 부자잖아요, 아빠보다. 그렇죠. 예. 이게 애매한데 이거.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더 이제 아빠 쪽에서 아빠 쪽에서 뭔가 더 요구하는 추정이에요. 이건 뭐, 네. 이건 뭐 이무재 부사장이 또 진심으로 또 이게 원래 양립해서 가잖아요. 저기 예. 양육권하고 재산권 분할은 항상 붙어서 같이 가더라고요. 어떤 예.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김 기자, 서울대에서도 성희롱 사건 있고 서울시향도 이게 무슨 또 성희롱 사태입니까? 이 서울시향 뭐 아까 오전에 이제 불거져 나왔죠. 서울시향 이제 그 직원들이 그 대표이사로 있는 에 대해서 내 도저히 진짜 이 폭언과 어떤 그런 식의 그 여러 가지 아무튼 뭐 폭행까지는 아니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 이제 못 참겠다. 이 대표를 바꿔달라. 이러고 반발하면서 그 뭐 담당 기자들한테는 그 보도자료 형식으로 해가지고 항명서, 성명서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고 했는데요. 근데 그 내용이 보면 참 정말 이게 정말 사실까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직원들을 불러놓고 뭐 너 이것 때문에 회사에 뭐 손실이 발생하면은 월급에서 까겠다. 네 월급으로 안 되니까 장기를 팔아서라도 뭐 갚아야 되지 않겠냐. 아이고, 뭐 아이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 어떤 회식 자리에서는 뭐 남성 직원 넥타이를 끌어당겨가지고 뭐 신체적인 접촉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담겨 있고 그다음에 어떤 여직원들한테는 너는 뭐 음반 담당 뭐 판매 이런 거 담당하는 직원이었다고 하는데 뭐 다리가 예쁘니까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가가지고 팔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발언도 했다라고 하고 그 발언 하나하나가 참 보면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리고 심지어 어떤 직원 같은 경우 해외 출장을 갔다가 네. 전화로 거의 몇 시간 동안 이 폭언에 시달려가지고 그날 두드러기가 너무 심하게 나서 귀국해야 되는 뭐 그런 사례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심지어 이것 때문에 이 지금 정명훈 씨가 지금 지휘자로 있지 않습니까? 네. 정명훈 씨가 이제 직원들을 대표해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저 직원들한테 좀 공손하게 좀 대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다음엔 또 누가 또 이런 걸 가가지고 일러 바쳤냐라고 또 직원들을 다잡기도 하고 예. 그러다 결국은 이제 참다 직원들이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고 진짜 항명을 한 거죠 공식적으로. 이게 이런 거는 소송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뭐 너무 소송 공화국인가? 아니 좀 안타까운 것도 있는데요. 예. 물론 이제 가해자가 잘못한 건 맞지만 예. 아까 그 서울대 성희롱 사건도 그 가해자들이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예. 처음에 누군가 당했을 때 그 사람이 법적으로 조치를 했으면은 이미 다른 피해자는 생성이 안 됐을 거예요. 여기도 이제 시악단의 단장도 이미 여러 사람들이 회사를 떠났거든요. 예. 그럼 누군가가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은 이런 걸 미리 막을 수 있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는 피해를 감수하고 자기 나서기 싫어한 거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싫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는 양산되고 나중에 골마 터질 때까지 돼가지고 예. 이제 문제 이렇게 벌어져 오는 겁니다. 김 교수님, 뭐 누가 만약에 저한테 막말을 막 해요. 뭐 장기를 팔아라, 뭐 미니스커트 입고 뭘 팔아라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제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해야죠. 하셔야죠. 그것도 뭐 해도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네. 저 성희롱도 뭐 지금 당장에 성희롱은 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예. 조치할 수 있는 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보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희롱 발언에다가 인권유린, 그다음에 인사까지 전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제자나 아는 사람 갖다 앉혔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고 그러면 뭐 여기에 상응한 어떤 법적 그 조치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특히 남성 그 뭐 넥타이 잡아당겨가지고 끌어당긴 상태에서 그 남성의 중요 부위를 이렇게 만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만취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건 명백히 그 성추행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유 기자들도 이 폭언 많이 하는데 이게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신고당하겠어요, 저희. 저희도 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복준 중앙경찰학교 교수, 김병준 변호사, 김재권 사회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